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집권 아크당 전당대회를 열고 터키 세기 프로그램을 선언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보였던 터키의 분위기가 일순간에 바뀌고 있습니다. 에르도안은 터키 국력의 도약을 위한 여러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터키가 정치, 과학기술, 국방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주도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면서 기염을 토했습니다. 무려 2시간 동안 연설을 하면서 경제 도약을 위한 인프라 건설도 약속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중재자 역할도 맡아 세계가 심각한 도전에 처한 시기에 조정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 같은 자신감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본격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겁니다. 독일의 노르트 스트림이 파괴되면서 터키는 새로운 러시아산 가스의 허브로 부상했습니다. 투르크 스트림을 통해 러시아 가스를 받아 이를 발칸 그리고 유럽으로도 공급할 채비를 갖췄습니다.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지만 대러 제재에 반대하는 독자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U 회원국은 아닙니다. 순수한 유럽의 백인이 아니라고 따돌림을 받아왔는데 이제 러시아산 가스로 목에 힘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러시아산 가스를 받으려면 유럽 국가들도 터키의 바짓가랑이를 잡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터키는 완장을 차고 유럽 국가들에 대해 줄을 서시오 이렇게 호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라시아의 길목에서 동으로는 투르크 계열 국가들의 수장 노릇을 하면서 러시아에 밀착해 지경학적 위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터키는 러시아와 가까워지면서 바이락타르 무인기도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정 연행 외교의 탁월함을 보인 터키의 미래는 그래서 밝습니다.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국가가 망하는 것도 흥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터키는 EU 회원국도 G7도 아니지만 현재 완전히 망조가 든 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밝은 미래와 가능성으로 충만했습니다. 러시아라는 에너지 자원 강국을 친구로 둔 덕분입니다. 친구를 잘 둬야 떡고물이 있는 것은 인간관계나 국제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인기 바이락타르로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히트를 친 것처럼 터키는 나름 기술 개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터키 최초의 전기차도 선보였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자체 개발한 모델로 미래 기술 경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터키 공화국 99주년에 맞춰 전기차를 내놓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도 잘 나타났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을 두고 독자자니 뭐니 하지만 국정 철학만큼은 확고합니다. 또 지정학, 지경학 게임에서 터키의 강점을 100% 이상 발휘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최대화한다는 점에서는 아주 탁월합니다. 터키 에르도안의 외교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데올로기나 진영 논리보다는 국익이 최우선입니다. 터키나 인도의 이 같은 외교를 밸런싱 액트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보통 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박준이 뭐냐 하는데 그것은 무지의 소산입니다. 어느 편에 서는 게 좋은지 확신이 가지 않을 때는 신중하게 여러모로 살펴야 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는 음지가 양지, 양지가 음지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예언을 남긴 오데사의 정교회 장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속세명은 블라지미르 아파나세비치 이그나치엔코, 교회 명으로는 아키멘드릿 요나, 요나 수도 원장으로 알려진 인물이 임종전 남긴 예언 이야기입니다. 그는 2012년 12월 타계했는데 그의 임종전 예언은 마이단 폭동이 본격화된 2014년부터 루간스크 교구의 대장로가 설교 중에 발언하면서 급속히 전파됐습니다. 요나 장로는 임종전 자신이 죽고 1년 뒤에는 우크라이나에 큰 격변이 시작되면서 전쟁과 기근도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간은 3년으로 결국은 큰 전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요나 장로는 제3차 세계대전의 조건이 자신이 죽고 1년 뒤부터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러시아를 공격하느냐 또는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하느냐는 질문에는
둘 다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요나 장로는 전쟁 형태를 묻는 질문에 러시아보다 작은 나라에서 비극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전으로 비화될 대결이 시작되면서 많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면서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로 인한 내전의 깔때기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세계 3차 대전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예언 관련 내용은 블레싱 퍼블리싱 하우스의 유리 사무센코 이사와 성직자 콘스탄틴의 대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데사의 아키만드릿 요나와 유리 사무센코라는 제목인데 이는 2014년 4월 13일자 Orthodox Elders About End Time에도 게재됐습니다. 요나 장로는 오데사 아가팡엘의 수도원에서 금욕주의를 추구하며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시, 블라디보스토크 등 각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했습니다. 1925년에 태어난 요나는 대조국 전쟁 기간 동안 무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트랙터 기사, 광부였으며 아제르바이잔의 유전에서도 일했습니다. 그러다 결핵에 걸려 투병을 하다가 환자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보고 수도원에 들어가 교회에 봉직하기 시작했습니다. 40세 결핵에 걸린 그는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도 생각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닫고 신앙을 위해 남은 생을 바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문제가 시작된 뒤 첫 번째 부활절은 피투성이가 될 것이라고 말한 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성한 러시아는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적들은 말로 러시아에서 정통을 파괴하기 위해 분열을 획책하지만 주님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예언과는 별도로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는 대통령에 당선된 뒤 우크라이나의 국가 보존을 위한 것이라면서 자기를 따르지 않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학살합니다. 돈바스의 러시아계 주민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에 앞서 유로마이단 시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5번째 대통령이 된 포로셴코는 우크라이나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인과 정교회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EU, 나토는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요나 장로는 첫 번째 부활절은 피비린내 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배고플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데사 학살이 일어났었고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모든 비용이 3배나 올라 우크라이나인들은 배고픔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계획을 되풀이하는 식으로 러시아를 지지했습니다. 정치적 압력, 경제 제재, 유가와 가스 가격 하락을 통해 러시아인들의 생활 수준을 악화시켜 소련처럼 러시아 연방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2012년 12월 18일 88세를 일기로 타계한 요나 장로는 자신의 사후에 거대한 충격과 전쟁, 유혈 사태가 있을 것이라 했고 곧 이어 러시아의 짜르가 등장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군주제가 회복돼 위대한 짜르가 그 머리 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하나의 단일 국가로 분열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은 수세기 동안 하나가 돼 적과 싸웠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폴란드인과 크림의 타타르인, 그 다음에는 스웨덴인과 독일인이었지만 오늘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적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